잠깐만. 겁나 깜깜하네. 너무 딱딱해. 큰일 났다. 오케이. 자, 지금 할 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상대성 이론 이름은 들어봤지?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이름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고 일반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게 쉬워 보여? 특수가. 특수가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특수해, 뭐 일반해,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 그 가장 쉬운 경우에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상대 속도가 일정한 때, 그러니까 가속하지 않을 때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고 있는 대상을 볼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이 상대성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대 속도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수업 시간에 내가 상대 속도 얘기해 준 적 있죠. 상대 속도로 뭐 계산해? 간격의 변화를 계산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의 반대는 절대 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절대적인 속도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하면 생각보다 애매해. 우리가 앉아서 정지해 있지 지금. 그쵸? 근데 이제 지구가 또 자전하고 있고 공전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정지해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 그쵸? 태양이 보기엔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태양은 또 정지해 있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게 태양계 전체가 은하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공전하고 있어요. 뭐 자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몰라. 이런 게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정지해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한 속도, 절대적인 속도값이 뭐냐라고 말하면 애매하다는 거지. 우주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속도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이 상대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체의 속도를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해요. 내가 볼 때의 속도. 그래서 얘는 계산 어떻게 하냐? VAB. A가 본 B죠? 근데 누구 속도예요? B의 속도니까 VB 빼기 VA다. 관찰자가 움직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값을 빼주면 그게 상대 속도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관성좌표계, 관성계라고 부르는 좌표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관성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개도 있나요? 있으니까 한 얘기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봐요. 관성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좌표계. 그래 어떤 거 있냐면 이 버스의 안에서 버스 손잡이가 요렇게 되어 있는 경우, 뭐 아예 본 적 없는 건 아니잖아.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근데 이때 버스 안에서 보면 얘는 기울어서 뭐 하고 있어? 정지하고 있지. 버스 안에서. 그치?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정지하고 있으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알짜임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 알짜임을 한번 볼까? 중력은 아래 방향이지. 그죠? 그 다음에 장력은 어느 방향일까? 요 방향 아니야? 그치. 이거 두 개를 더하면 0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얘는 아래쪽 힘이랑 위쪽 힘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수평 방향 힘과 수직 방향 힘으로 나눠. 그래서 이때 위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요거랑 크게 갖고 방향 반대임. 근데 뭐가 여전히 남아있냐? 이 오른쪽으로 가는 힘이 남아있고 이 알짜임은 오른쪽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돼요? 정지해 있잖아. 그러니까 알짜임 F는 지금 MA인데 근데 A가 지금 얼마래? 0이야. 근데 F는 0 아니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성법칙이, 그러니까 관성법칙이 뭐였어?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해 있거나 등속 직선 운동한다 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걸 연장하면 F는 MA잖아. 가속도 법칙.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알짜임이 0이 아닌데 정지해 있어요. 가속도가 0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관성 법칙이 깨졌구나라고 버스 안에서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거 버스 바깥에서 보면 얘 어떤 상황이에요? 얘가 일로 가속 중일 때지.
버스가 정지해 있던 버스가 출발할 때 우리 어떻게 돼? 뒤로 이렇게 넘어지지, 그치?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얘가 이렇게 버스가 얘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겨지는 게 언제냐? 버스가 급 출발할 때. 그다음 급정거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그치? 아,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속도가 있을 때 알짜임이 0이 아니고 그래서 가속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바깥에서 보면. 그래서 밖에서 보면 관성법칙이 지켜지는 거야. 알짜임이 있고 가속도가 있다. 근데 이 버스 안에서는 어때? 알짜임이 있는데 가속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법칙이 지켜지지 않는 좌표계는 어떤 좌표계가 있냐? 관성 좌표계는 가속도가 있는 좌표계. 그래서 얘랑 반대가 되는 게 가속 좌표계예요. 가속 좌표계. 그래서 얘를 비관성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성계는 가속되고 있지 않은 게예요. 가속도가 없는 게예요.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여 가속도가 0인 계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럼 지구는 관성계인가요? 아니에요. 실제는 관성계가 아니고, 그래서 전향력이라고 들어봤어? 그래서 이제 북반구에서 오른쪽으로 운동방향 바꾸고 남반구에서 왼쪽으로 바꾸는데 그게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자전하고 있고, 자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전이나 또 공전에 의한 또 관성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거지의 힘, 알짜임을 0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이 경우에 사실 이런 관성력이 있어 라는 걸 만들어 버리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그 관성력을 우리가 이제 관성력이 있는 개는 이제 비관성 좌표계, 가속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제 뭐 편의상 그냥 관성 좌표계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편의상.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표면은 비관성 좌표계예요. 어쨌든 관성 좌표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로 가속도가 없는 좌표계가 관성 좌표계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은 이건데,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정지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좌표계는 모두 다 관성계다. 그러니까 얘가 관성계인데 서로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로 운동하고 있어. 그럼 쟤도 관성계예요. 서로 관성계다. 그래서 이때 정지 상태랑 등속도 운동 상태는 본질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정지해 있어도 관성 좌표계도 관성 좌표계이고, 등속도 운동을 하는 개도 관성 좌표계이기 때문에 관성력의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비행기에 떠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비행기 타면 이게 동체가 이렇게 흔들리긴 하는데, 그게 없다라고 치면 쭉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을 때랑 문 닫아 놓으면 등속 직선 운동할 때랑, 다른 힘을 아예 안 받고 등속 직선 운동할 때랑 정지해 있을 때랑 구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있을 때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을 때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잖아, 그치? 근데 가속할 때는 알지. 가속할 때랑 감속할 때는 우리 몸이 반응을 하잖아.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을 때랑 정지하고 있을 때랑 몸이 그렇게 크게 반응의 차이가 있지 않아요. 가속도에 반응하는 거지, 가속도가 없을 때는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창문이 뚫려 있으니까 알지, 보이니까 아는데, 근데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랑 정지해 있는 거랑 본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냐? 밑에 있는 두 가지, 상대성 원리랑 광속불변 원리, 이 두 가지입니다. 요걸 가지고 관성계 사이의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뭐가 변화하냐, 이게 중요해. 시간, 길이 등의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또 뭐도 변할 수 있냐면 뭐 질량, 그다음에 동시성, 이런 것들이 다 변할 수가 있어요. 뭐 다 박살이다. 그래서 왜 박살이 나는지 얘기를 일단 천천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리 두 가지가 뭐냐? 1번 상대성 원리, 2번 광속불변 원리예요. 두 가지.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제 관성계 사이에서 다룹니다. 가속도가 없을 때, 서로 가속도가 없는, 서로 정지해 있거나 서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서로 관찰했을 때 쟤 정지해 있네, 쟤 등속 직선 운동하네 하는 개끼리에 일어나는 일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간, 길이 등의 물리량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뭐 질량, 동시성, 이거는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데 뭐 나중에 다룬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1번 상대성 원리. 그래서 모든 관성계에서 관찰되는 물리량은 다를 거예요. 하지만 뭐가 같다?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요게 상대성 원리야. 그래서 여기서 밑에 이제 보면 기차 내부에서 이제 공의 운동을 보면 내가 이제 그냥 앉아가지고 제자리에서 공을 위로 던졌다가 떨궜어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얘는 그치? 이렇게 됐단 말이야. 내가 이 행동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해볼까? 기차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잖아요. 거의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였어요? 포물선이지, 그치? 그랬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위로 올라갔다. 아이고 이거 너무 앞으로 갔다. 최대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지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런 궤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보기엔 어땠냐? 이런 궤적이었어요. 그럼 내가 본 궤에서의 얘의 이동 길이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야. 여러분들이 본 이동 거리는 이 곡선의 길이잖아, 그치? 내가 본 거리는 다르죠, 지금, 그치? 내가 본 거리랑 여러분 본 거리 다르고, 여러분들 보기에는 여기서 이 최고점에서 정지해 있었네? 아니지, 정지하지 않았지, 그치? 여기 오른쪽 움직이고 있잖아. 수평 속도가 있잖아. 내가 보기엔 어땠냐면 위로 올라갔다가 정지해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속도값이 내가 본 속도값이랑 나는 여기서 정지였거든. 여러분들 보기엔 여기 이렇게 움직였지. 속도값이 0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다를 수 있냐? 관측되는 물리량은 다를 수 있다. 가령 뭐 속도, 뭐 길이, 시간 이런 물리량은 다를 수 있다. 근데 뭐가 동일하냐?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그래서 이때 속도는 다르게 측정됐죠, 그죠? 근데 뭐가 똑같냐?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주행인 건 똑같았어. 그게 다르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운동 방정식 F는 MA는 동일하게 성립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좋아요. 요게 상대성 원리야. 그러니까 뭐가 다를 수 있냐? 관측되는 물리량이 다를 수 있음. 속도, 뭐 시간, 길이, 뭐 질량 이런 게 다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뭐는 똑같아야 되냐? 물리 법칙 자체는 운동 법칙 자체는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 요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여기 1번. 그러니까 값은 달라도 규칙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1번이고.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야. 우리 속도 어떻게 측정하기로 했어? 상대 속도로 측정하기로 했죠. 그치? 얘만, 빛의 속력만 상대 속도가 아니기로 하는 거야. 빛의 속력만, 광속만 절대 속도가 되는 거지. 절대 속력이 되는 거지. 빛의 속력만 절대적인 거야. 다른 속도들은 다 상대로 봐야 되지. 그치? 다른 건 다 상대 속도야. 근데 빛의 속도만 뭐라고? 불변한 C예요. 그래서 진공에서, 물론 진공이 아니면 V는 N분의 C다. 그치? 진공일 때는 1이잖아, N이. 그래서 얘가 빛의 속력은 언제나 C로 일정해야 된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언제나 C로 일정하게 보인다. 무슨 말이냐면 밑에 이 S'이라는 사람이 100km/h, 시속 100km로 야구공을 던졌어요. 100으로 던졌어. 근데 얘가 기차 안에서는 야구공이 100으로 보이겠지? 그치? 근데 기차 밖에선 사실은 기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운동량 M 곱하기 300에다가 뭘 더하는 거야? M 곱하기 100을 더하잖아. 얼마로 보일까? M 곱하기 400으로 보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거든? 충격량이 주어지잖아. 기본 운동량 M 곱하기 300이 있었다고. 근데 기차 안에선 M 곱하기 0으로 보이잖아, 그게. 거기다가 M 곱하기 100이 더해진 건데, 근데 기차 밖에서 보면 M 곱하기 300에다가 M 곱하기 100이 더해진 거야. 당연히 M 곱하기 400으로 보여야 되잖아. 당연한 거죠, 그치? 그래서 기차 바깥에서는 뭐로 보여요? 400으로 보여요. 근데 빛은 어떻게 되냐? 빛은 레이저 빛을 바깥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그냥 C로 보여요. 그러니까 C 더하기 300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C로 보인다고. 빛의 속력만 우리는 C로 보이기로 하자라는 얘기야.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기에 빛의 속력이 다른 값으로 관측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거야. 이 빛의 속력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전자기랑 관련이 있어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C로 나오게 된 거는 뭐 어떤 값이 딱 맞춰요. 뭐 유전율이라는 거 있고 투자율이라는 게 있거든. 뭐 엡실론 제로 안 중요해. 우리 축전기에서
그 C는 D분의 우리 그 전기 용량 있잖아. 전 용량이 D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했잖아. 그치? 이걸 붙여주는 상수가 C는 엡실론 곱하기 D분의 S거든. 이걸 유전율이라고 해요. 별로 안 중요해. 그래서 전기랑 관련된 어떤 숫자랑 자기장이랑 관련된 어떤 숫자랑 그 패턴이 C가 나오는 거야. 빛의 속력 C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전기장이랑 그러니까 전자기학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C거든. 그래서 이게 그 관찰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C가 아닌 다른 값으로 바뀌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빛의 속력이 C로만 관측되어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했고 그게 실제로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가정한 두 가지, 첫 번째 상대성 원리랑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관찰자에 따라 물리량이 다 다르다며. 상대적으로 다 다르다 그랬지, 그치? 근데 뭐만 똑같다? 빛의 속력만 똑같이 관측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상해지는 거야.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으로 관측하는데 빛의 속력만 절대적으로 관측하자라고 주장한 게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특수상대성의 이론에 의한 현상과 영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빛의 속력을 절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값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야. 뭐 시간, 길이, 그다음에 뭐 질량, 뭐 이런 것들이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만 써놓을게. 자,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자, 1번 상대성 이론에서 절대적인 것은 1번 빛의 속력이에요. 1번이라고 쓴 거 보니 하나가 아닌가 봐. 하나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한장소 동시성입니다. 이렇게 써놔봐. 지금 교육과정에서 이걸 자세하게, 그러니까 문항에 빠졌어.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써놔봐.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게 두 장소 동시예요. 그래서 한 장소 동시성은 절대적이에요. 두 장소 동시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으로 기억해두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문제 풀 때에도, 그러니까 은연중에 깔리는 개념이라서 봐봐. 한 장소 동시성은 뭐냐면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그러니까 한 관성계에서 내가 보기에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 봐서 동시에 일어나죠. 가령 이런 느낌인 거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총을 쐈어. 총을 쏴서 그 사람한테 총알이 맞았다고 치자. 총알이 맞은 사건과 총알 자국이 생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지, 그치? 그래서 총알이 맞았기 때문에 총알이 맞자마자 총알 자국이 생겼겠죠? 총알이 맞으면서 총알 자국 생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누가 봐도 A가 보기에 총알 맞아서 총알 자국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다른 관성계에서 보기에 아닌데? 총알이 맞은 건 사실이지만 총알을 맞기 전에 총알 자국이 이미 있었는데 라고 주장하면 돼, 안 돼? 그럼 총알 자국 왜 생긴 거야? 에 대한 대답을 못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총알을 쏴서 총알이 여기 맞았기 때문에 여기 총상이 생긴 거잖아, 그쵸? 총알을 맞는 사건과 총상이 생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총알을 맞아서 여기에 총알이 땅 하고 박혀가지고 총상이 생긴 사건과 총알이 여기 도착한 사건이 동시가 아니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순서가 바뀌면 총상이 먼저 생기고 총알이 나중에 도착하면 그럼 이 총상 왜 생긴 거야? 에 대한 대답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이 되는 사건은 딱 누가 봐도 동시야. 근데 가령 이런 건 있어.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되는 사건. 내가 봐봐. 이 칠판이랑 벽을 동시에 때려볼게. 칠판에 손이 닿는 사건과 칠판에 손이 닿는 사건과 벽에 손이 닿는 사건은 내가 보기엔 동시에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순서가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보기엔 이게 먼저 이게 나중일 수 있어요.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칠판을 딱 치는 사건과 칠판에서 소리가 나는 사건이 동시가 아니면 될까?
가령 누군가 봤을 때 치기 전에 소리가 먼저 났습니다 라고 하면 소리가 왜 난 거예요? 그치. 치기 전에 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니지. 가령 치고 나서 한 10초 뒤에 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치는 사건과 칠판에서 소리가 나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치는 사건과 이걸 치는 사건이 나는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은 상대적이다. 동시성이 깨어질 수 있다. 근데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되는 사건은 동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이제 두 가지예요. 1번 빛의 속력은 그냥 무조건 C예요. 진공에서. 두 번째, 한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관측되는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인 거고,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발생했다고 관측되는 사건들은 동시가 아니게끔 관측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요.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 두 가지만 딱 지금 다룬다. 1번 시간 팽창 혹은 시간 지연이에요. 지연이라는 말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팽창, 시간이 커진다. 약간 애매하잖아. 시간 지연은 뭐냐면 시간이 느려진다. 시간이 느려진다. 여러분 인터스텔라 봤어요? 뭔 영화인 줄 알아? 블랙홀 근처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블랙홀 근처로 안 가고 우주선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블랙홀 근처에 있는 행성에 갔다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하루도 안 갔거든? 1시간인가 갔다 왔나? 그랬더니 블랙홀 근처에 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이 한 20년 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1시간 갔다 왔는데 이 아저씨 20년 동안 혼자 있었던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냐? 그 아저씨가 보기에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갔던 거야. 사실 20년이 갔거든? 그 아저씨가 보기에 20년이 갔는데 우리는 1시간밖에 안 갔다고 느끼는 거지. 누가 맞냐? 각자의 계획에선 각자가 맞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중력이랑 관련이 있는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빛의 속력에 빠르게 가까워지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운동하는 관찰자를 볼 때 상대편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된다. 옆에다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 바로 위에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관측된다. 중요한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관측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관측하기엔 진짜 그렇다는 거야.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거 뭔 개소리일까?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고유 시간, 오리지널한 시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나랑 쟤랑 보기에 흐른 시간에 대한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 거야. 나는 4시간 지났다 생각하는데 얘는 1시간 지났대 지금. 누가 맞아? 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고유 시간은 뭐냐면 오리지널한 시간이에요. 찐또배기 시간 이런 느낌이지. 근데 누가 고유한 찐또배기의 시간을 얘기할 수 있냐? 고유 시간은 관찰자가 측정할 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해.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한 장소에서 발생하지 않은 두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기 힘들어. 왜냐면 이 동시성 때문에. 근데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시간을. 그래서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한 거냐? 관찰자가 보기에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다른 특정된 시간은 그냥 고유 시간이 아니에요. 고유 시간이 기준이 된다. 왼쪽에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정지. 두 표현 다 중요하지.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됩니다. 고유 시간의 기본적인 정의는 이거야. 이게 뭔 말인가 싶으면 뒤에 들어봐야 돼. 뒤에 얘기할 거야.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시간을 측정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치? 시간이 상대적이라며.
그러면 우리 측정할 때는 절대적인 걸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게 누구야? 빛의 속력이야. 그래서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직선 운동하는 우주선 내부의 빛시계에서 방출된 빛이 왕복한다고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간 어떻게 잴 거냐? 빛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그 빛이 진행한 거리로 시간 잴 수 있지 않냐? C는 C 곱하기 T는 거리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T는 C분의 L 이렇게 재면 될 것 같은데? 그쵸? 빛의 속력 안 바뀌잖아. 거리를 빛이 진행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돼. 빛의 속력으로. 그럼 시간이 나오잖아. 그쵸? 근데 이제 왼쪽 보니까 내가 아까 그 우리 요거 있잖아. 어땠냐면 내가 볼 때 요 이동 거리는 이거였거든. 여러분 볼 때 어땠어? 아이 쉣. 여러분 볼 때 어땠죠? 여러분 볼 때 더 길었지. 그치? 빛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빛시계를 보면은 우주선 내에서 빛시계가 멈춰 있잖아요. 그럼 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쵸? 요게 저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측정한 시간은 L'이 몇 번? 한 번, 두 번. 그래서 얘는 빛의 속력 C로 L' 두 번, 2L'을 같다고 내가 측정할 겁니다. 얘는 프라임이 S' 됐으니까 T'를 할게요. 그죠? 오른쪽 볼게요. 이 바깥에서 보면 어떤 꼬라지냐면 여기에 있었던 우주선 그 빛시계의 아래쪽에서 빛시계의 위쪽에 사실 여기 있거든. 얘가 어떻게 움직여? 빛이? 이렇게 움직인 것 같은데? 빛이 뭐 중력을 받을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얘가 빛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빛이 반사할 거잖아. 거울. 빛이 여기서 출발했지만 어느 거울에 반사하냐? 여기 있는 거울에 반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입사각 반사각 속각이 여기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S가 본 빛의 궤적은 얼마예요? L인데 L'보다 어때? 길죠. 그렇지. 얘가 측정한 시간 T는 C분의 2L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맞지 않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왜 이 사달이 나는 거야? 이 똥꼬쇼가 왜 생기는 거야? 왜 그러는 거냐면 빛의 속력을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원래 상대 속도로 측정할 때 상대 속도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랑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속도랑 이게 빛이 아니라 물건이었다 했다면 누가 빠를까? 얘가 더 빠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어때? 빛이지. 빛의 속력 어떻게 보기로 했어? 상대적으로 보지 않고 절대적으로 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값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워낙은 상대적으로 보면 괜찮거든? 상대적으로 보면 안 깨지거든? 근데 빛의 속력은 상대적으로 안 보고 절대 속력 C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깨지는 거야. 너무 힘드니?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오케이? 이해됐어요? 뭔 상황인지? 그럼 누가 시간 더 길게 본다고? 얘. 둘 중에 누구 시간이 맞아? 누가 고유한 시간이야? 자, 두 사건이 뭐냐면 어떤 사이에 시간 가격을 쟀냐면 자, 빛이 밑판에서 출발해가지고 윗판에서 반사돼서 아랫판에 다시 도착하는 사건. 아랫판에서 출발해서 아랫판으로 도착하는 사건이에요. 아랫판에서 출발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여기. 도착한 장소 어디야? 여기. 그리고 출발하는 사건과 도착하는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죠? 여기 봐봐. 어때? 출발하는 사건이 어디? 여기서 일어나고요. 도착하는 사건이 C에서 일어나죠. 그쵸?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보기에는 두 사건이 A라는 장소랑 C라는 장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고유 시간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고유 시간 측정하냐? 얘가 보기에는 아랫판에서 출발해서 아랫판에 도착하니까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 도착.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죠.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고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고유 시간이구나. 근데 고유 시간은 어떻다? 더 짧구나. 고유 시간이 제일 짧다. 근데 서로 상대방의 시간을 볼 때 고유하지 않은 시간으로 봐요.
상대방이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안 움직이잖아. 그치? 내가 보기에 움직이잖아. 그럼 얘는 고유하지 않은 시간으로 내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하지 않고 지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러면 봐봐. S가 측정한 시간이 S'이 측정하는 시간보다 길잖아요. 그럼 S가 왔을 때 S'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지. 반대로 물어볼게. 그럼 S'이 볼 때 S의 시간은 빠르게 가는 거야, 느리게 가는 거야? 빠르게 가는 거야? S'이 봤을 때 S의 시간이 빠르게 가냐, 느리게 가냐? 빠르게 가는 거야? 느리게 가는 거야.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니까. 우리 상대 속도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는 어땠냐면 VB 빼기 VA죠. B가 본 A의 속도는 어떨까? 반대로 쓴 것 같아. VA 빼기 VB지. 어떤 관계예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어떻다? 왜 이래? 얘가 깨졌어. 슬퍼. 미치겠다.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속력은 내가 보는 쟤 속력이랑 제가 보는 내 속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봤을 때, 가령 우리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지나갈 때 와, 저 사람 겁나 빠르게 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도 나를 똑같은 속력으로 보는 거야. 방향만 반대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내가 봤을 때 제가 V로 움직이잖아? 그럼 얘가 봤을 때 봐봐, 만약에 우리 요것만 딱 하면 이해가 될 거거든? 우리 알고 보니까 우주선 밖에서도 빛시계가 있었대요. 빛시계 어떻게 돌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치? 여기서 본 게 이게 뭐야? 얘가 본 게 고유잖아. 얘가 S가 고유로 보겠지. 그치? 근데 이 S 프라임, 우주선 안에서 본 S 프라임이 본 요 빛시계는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빛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그치? 여러분 보기에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지.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움직일까? 반대 방향으로. 내가 보는 방향과 여러분이 보는 방향. 와, 이렇게 되니? 제발. 자, 이런 객기 부르다가 돌아올 거야. 와, 이게 뭐냐? 진짜 많아. 막 갔나?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그 결과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돌아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꺼졌어 화면이. 돌아올 거야, 믿어. 하하.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미치겠다. 제발. 오케이, 이해됐어?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S가 가지고 있는 빛시계는 S는 고유하게 볼 거잖아요. 그치? S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S'이 보기에는 고유 시간보다 긴 시간을 측정하는 거야. 반대로 S'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S가 보기에는 고유하지 않은 긴 시간으로 측정하는 거야. 자, S'이 경험한 시간을 S는 고유 시간보다 길게 측정하고요. 반대로 S가 경험하는 사건을 S'은 고유 시간보다 길게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시간을 고유 시간보다 길게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은 서로 느리게 갑니다. S가 보기에 S'의 시간이 느리게 가. 그럼 S 보기에 S의 시간은 똑같이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쌍둥이가 있었어. 쌍둥이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영세에 나랑 쌍둥이가 있었어. 지독한 사람들이 쌍둥이 한 명만 우주선에 태웠대.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거야. 근데 얘가 겁나 빨라. 빛의 속력이랑 근접했어. 너무 빨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쌍둥이를 봤더니 내가 80살이 됐을 때 쌍둥이의 시간이 느리게 가가지고 쌍둥이가 20살이었어. 내가 잰 게. 내가 보기에는 내 기준이야. 내가 보기에 내가 80살인 거랑
쌍둥이 20살인 게 내가 보기엔 이게 동시였거든. 쌍둥이가 20살 때 나를 봤으면 나 몇 살이었을까? 나 80살일까? 그럼 4시간이 빠르게 가는 거잖아. 나 5살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쌍둥이가 보기에는, 얘가 보기에는 어떻냐면, 봐봐, 내가 봤을 때 쌍둥이의 시간 얼마만큼 느리게 가요? 4분의 1 느리게 가지. 그치? 그럼 쌍둥이가 보기에 내 시간은 4분의 1 느리게 가는 거야. 그래서 쌍둥이가 봤을 때는 쌍둥이가 20살 사건과 내가 5살 사건이 동시에요. 내가 봤을 땐 뭐랑 뭐가 동시야? 내가 80살인 사건과 쟤가 20살인 사건이 동시거든? 쟤가 보기엔 쟤가 20살인 사건과 지가 20살인 사건이랑 내가 5살이었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야. 뭐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관성계에선 각자가 맞다. 알 수가 없나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서로 등속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구로 돌아와야 되겠지. 등속직선 운동하고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확인 불가능. 누가 맞는지 몰라. 예. 그러하다. 근데 보통 20살이 맞겠지 뭐. 근데 걔가, 내가 80살일 때 쟤는 20살이라니까? 내가 관측하기로는 쟤 시간이 4분의 1만큼 느리게 갈 거니까. 그럼 쟤가 20살일 때 나를 관측하면 몇 살로 보인다고? 5살로 보인다고. 정신 나간 소리지? 그렇게 느껴져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간 지연은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려지는 거야. 상대방은 빨라 보여요는 없어. 그거는 일반 상대성에서 가능한데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그거 말고는 특수 상대성에서는 상대방의 시간이 빨라 보이는 것은 없어요. 상대방의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 테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요게 제가 아까 해드린 말이에요.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야. 그다음 길이 수축. 자, 이번에는 길이가 짧아 보인다는 거야. 근데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당연히 짧아 보이겠죠.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누가 맞아요? 그게 없어. 각자 맞아요.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인다. 그러니까 뭐 정신 나간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특수상대성이 워낙 좀 이상하고 이러한 이상한 결과들이 예상되었지만 그 결과가 실제로 측정이 됐대. 그 결과가 맞다는 것이 이제 실제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을 아인슈타인이 뇌피셜을 때린 건데 그거에 의한 현상이 실제로 관측이 됐어. 그러면 이제 맞다라고 믿어주는 그런 거죠. 자, 고유 길이. 자, 이것은 뭐냐? 우리 고유 시간이 뭐였어요?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얘기했냐면 사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그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도 고유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지 상태.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에 있으면 그 물체가 나를 봐도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서로 정지해 있는 길이가 고유 길이입니다. 관찰자가 봤을 때 멈춰있는 길이, 멈춰있는 거리, 이거는 고유 길이다. 멈춰있지 않은 길이는 어떻게 될까? 고유하지 않은 길이고요.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내가 봤을 때 제가 움직이면 제가 봤을 때 내가 움직이겠지. 그치?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길이 수축 현상에 의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관찰자가 S'이 A에서 B까지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 내 우주선 바깥의 S는 A와 B에 대하여 정지해 있어요. 그럼 고유 길이 누가 측정할까? A와 B,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간다며. 요 길이, A에서 B까지의 길이는 누구에 대해 정지해 있어요? S에 대해 정지. 고유 길이 측정은 누가? S가 합니다. 그 다음에 S'은 고유하지 않아요. 고유 길이가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봐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S가 보기에 이 사건은, 자, 이 우주선의 대가리 부분이 지구에 딱 닿았다가,
쭉 이동해가지고 우주선의 대가리 부분이 목성에 닿는 두 사건사의 시간 간격이죠. 그죠? 그러면은 일어난 장소가 몇 군데예요? 지구의 우주선의 대가리가 닿았다가 목성의 대가리가 닿는 거잖아. 그러면 몇 장소예요? 두 장소에서 일어났지, 그치?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은 아니네, 그치? 그럼 얘는 고유 시간은 보는 게 아닌 거예요. S가 된 시간은 고유 시간이 아니다. 근데 S 프라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S 프라임에게는 A와 B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자동차에 타고 앉아 있으면 부모님이 뭐 운전을 뭐 하신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냥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맞는데 진짜로 우리 눈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눈에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아는 거 말고, 알지, 아는 거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간다면 여러분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치? 나를 보면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지, 그치? 내 눈에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이렇게 나한테 움직이지.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요, 그죠? 여러분들이 내 시야에서 이쪽 방향을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내 시야에서 당연히 나는 내가 움직이는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허허벌판 우주라고 하면 뭐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없다고 친다면 그 여러분들이 나는 온다고 느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게 상대론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A랑 B랑 S가 다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주선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나 가만히 있었는데 지구가 쌩하고 지나갔다가 이번에 목성이 쌩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얘 입장에서는 S'에게는 A와 B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A가 쓱 지나갔다가 B가 쓱 지나가는 거야. 그 두 사건. 자, A가 내 옆을 지나가는 사건과 B가 내 옆을 지나가는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한 장소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S'이 보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좀 그림이 좀 더 설명되어 있는데 S'이 관찰할 때 A가 S'을 지나간 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1번 사건, 여기에 A가 지나가는 사건 1번 사건이고 2번 사건은 여기에 B가 지나가는 사건이잖아. 내가 봤을 때 나는 멈춰 있으니까. 여러분 코 있잖아, 코. 눈 하나 감으면 코 보이지, 그치? 코가 요 위치가 아닌 데서 보인 적 있어요? 요 위치가 아닌 데서 보인 적 있어? 무조건 여기 있잖아, 그치? 나는 안 움직인다니까? 내 시야에서 나는 가만히 있다고.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그치? 근데 누가 움직인 거야? 지구랑 목성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나를 간 사건 1, 그 다음에 목성이 나를 지나가는 사건 2. 그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뭡니까? 고유시간입니다. 요거 납득돼야 돼. 뭔지 이해됐어요? 근데 우주선 밖에서 보기엔 일어난 사건이 1번 사건, 우주선이 A, 그 다음에 우주선이 B. 그러니까 명백하게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이에요. 그죠? 얘는 고유시간이 아닙니다. 누가 길어야 돼요? 고유시간이 아닌 시간이 더 길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 누가 고유길이야? 정지. 내가 봤을 때 A랑 B가 정지에 있잖아요. S에 대해서 정지하에 있는 A와 B 사이의 거리는 S가 봤을 때 고유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자, 우리 속력은 똑같이 어떻게 보여요? 속력은 똑같이 V로 보인다는 거. A가 본 B의 속력과 B가 본 A의 속력은 같아요. 속도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지. 속력은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 거속시 등속이라 했으니까 속력 일정하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래서 거리, 고유길이, 자, 어떤 길을 간 거예요? S가 보기엔 고유길이 갔어요. 그쵸? 그다음 속력은 V로 똑같고 내가 측정한 시간 T입니다. 고유시간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S' 보기에 시간은 고유시간이야. 속력은 V고 거리는 고유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서 똑같이 써져 있는 거 뭐밖에 없어? V밖에 없지. 그치? 어떻게 할 거냐? V는 T'분의 L', 여기는 T분의 L 고유라고 하겠지? 그죠? 그게 똑같이 뭐라고? V다. 그래서 T'분의 L'은 T분의 L 고유다. 누가 길어? 분모. 우리 두 분수가 같은데 분모는 우편이 크지? 우변이 분모가 크지?
분수가 똑같거든 지금. 등식이야. 근데 우변의 분모가 크대. 분자 누가 커야 돼? 우변은 커야겠지. 그래서 고유 길이가 더 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유 길이가 가장 길고요. 고유 길이가 가장 길다. 고유 길이가 가장 긴 길입니다. 고유 시간은 어떨까? 고유 시간은 가장 짧다. 고유 시간은 가장 짧다. 고유 시간 가장 짧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시간이 더 많이 갔다고 느껴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1시간밖에 안 갔는데 쟤는 나보고 4시간 갔다고 주장하는 거야. 근데 내가 쟤를 보니까 1시간 동안 사실 15분밖에 안 갔는데 인 거야. 괜찮을까? 다시. 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거 좀 봐봐. 내가 있었어요. A가 자 지금 시간이 뭐라고 할까? 1시예요. 1시야. 근데 내가 0시일 때 어땠냐면 내가 0시일 때 B 시간이 A가 보기에 이거 A가 보기입니다. A가 보기에 내가 얘랑 나랑 둘 다 0시를 맞췄었거든. 근데 A가 1시인 순간이랑 B가 4시인 내가 1시에 봤더니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제 시간이 빠르게 가면 안 되구나. B가 본 걸로 하자. B가 보기에 둘이 둘 다 0시 동시에 0시였는데 내가 4시 갔는데 제 1시밖에 안 됐대.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내가 보기엔 이게 동시인 거야. 그죠? 근데 그러니까 아까 한 거랑 똑같은 말이 된다. 결국 이제 이게 15분인 거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A가 보기. 이게 문제가 딱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런 문형이 딱히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다음번에 한번 들고 놔볼게. 뭐 갖고 얘기하는 건지 다음번에 한번 들고 놔볼 건데 어쨌든 그래서 미안해요. 이거는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랑도 같이 가거든. 그래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되는 거는 다른 관성계에서 봐도 무조건 동시고 두 장소에서 내가 보기에 쟤가 저랬는데 라는 건 제가 보기엔 다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 같은 장소에서 맞췄다. 그럼 그거는 우리 둘 다 똑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지금 모인 게 그러니까 가령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둘 다 같이 모여서 0시 0시를 맞췄어. 그럼 B가 보기에 A가 0시였으면 A가 보기에 B도 0시였어야 되거든. 근데 B가 따로 움직여가지고 B가 이제 4시가 됐는데 A는 1시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A가 1시에 얘가 본 거는 0시 15분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동시인 거야. 이건 합의가 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서로 동시라고 느끼는 게 다른 거야. 이건 문제 갖고 내가 다음번에 문제 갖고 올게. 아무튼 미안해요. 여기엔 실려있지 않을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을 거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관성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간지연이랑 길이수축만 일단 여기 나와 있고 시간지연 뭐야? 서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길이수축은 서로 상대방의 길이가 짧아져 보인다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성 예시는 제일 중요한 예시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길이수축은 서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S가 측정한 거리가 1보다 작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길이 짧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말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오른쪽에 써놓을 거 수직 길이는 수축되지 않는다. 수직 길이는 수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방향의 수직한 길이는 수축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야구공을 이렇게 움직인다고 치면 야구공이 좀 빨라지면 운동 방향으로는 짧아져. 근데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는 짧아지지 않아요. 가령 이런 느낌이다. 뭔 말인지 이해돼? 운동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 요 방향은 짧아지는데 운동 방향의 수직한 방향은 짧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야구공이 아주 빨리 움직인다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좋아. 그래서 특수상승성 사회 위치 영향이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요거
특성대성 이론의 증거로서 얘기하는 게 이 뮤온 예시예요. 그래서 이 뮤온이라는 애가 어때야 되냐면 원래는 이게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높은 상공에서 일어나는데 얘가 뮤온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뮤온이 발생했다가 금방 죽어야 돼. 근데 원래는 수명이 매우 짧은데 지표면에서 뮤온이 관측이 된다. 이게 특성대성 이론의 좀 큰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뮤온 입장에서 가령 수명이 100년이라고 치자. 되게 짧은데 100년 동안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얘가 속력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살았다고 관측을 했지만 얘는 알고 보니까 10년밖에 안 산 거야.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서 수명이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1번. 그래서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 뮤온이 움직이니까 뮤온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서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뮤온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다가 되는 거. 1번 시간 팽창, 시간 지연. 2번 뮤온이 보기엔 어떠냐? 뮤온이 보기엔 뮤온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그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운동 방향에 대해 지구가 납작해져 이렇게. 그래서 지구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뮤온이 보기에는 거리가 수축돼요. 고유 수명 동안 요 짧은 시간 동안 고유 수명 동안 도달할 수 있는 짧은 길이가 되는 거죠. 나는 100년을 그대로 살았어. 근데 길이가 짧다 보니까 충분히 이동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뮤온의 입장. 둘 다 맞다. 어찌됐든 결론은 둘 다 죽지 않고 살아올 수 있다가 되겠죠. 중요한 예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등가. 그래서 이때 질량 에너지 등가가 뭐냐면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근데 질량은 길어져요. 질량은 커져. 속력이 빨라질수록 질량이 커져. 그래서 속력이 빨라질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질량도 증가하는구나.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면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랑 질량이랑 뭔가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예요. 빛은 질량이 없어요. 없지 않아. 빛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빛의 속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처럼 빨라지면 빨라질 때마다 질량이 계속 커져.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속도가 줄어들면서 빛의 속력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령 이런 느낌인 거지. 또 얘기하자면 하면 우리 F는 MA가 있잖아. 그래서 일정한 힘 F를 주면 MA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가속도가 있으니까 힘을 계속 주면 어쨌든 속도가 계속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힘을 일정한 질량에 주면 이제 이렇게 광속 C를 넘어갈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광속 C가 넘어가지 못하게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냐? F는 일정해도 가속도가 줄어드는 이유는 질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빛의 속력에 C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질량이 커져서 가속하기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물체를 가속하기 위해 넣어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기도 했지만 일부는 질량 자체를 증가시켰구나. 그래서 에너지랑 질량이랑 가치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는 MC 제곱으로 핵 이런 거 사용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래서 딱 두 가지 시간 지연이랑 길이 수축 두 가지를 얘기만 했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얘기입니다. 진짜 딱 두 가지 테마만 다루고 싶나 봐.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문제를 의도적으로 다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좀 그냥 한두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292페이지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292페이지에 8번 292페이지에 8번 시간 넉넉히 드릴게요.
자, 물어볼게요. 고유 시간을 측정하는 요 사건에 여기 걸린 수간 뭐냐면 우주선의 앞이 기준선을 지난 순간부터 우주선의 뒤가 기준선을 지난 순간 사건 있잖아요. 요 사건을 이제 누가 측정했냐? B가 측정했어요. 자, 요 T는 고유 시간이야, 아니야? 고유 시간 아니야? 누가 고유 시간이야? A가 고유 시간이야? 자, 봐봐. 자, 이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고유 시간이 뭐라고 어떻게 판단한다고? 같은 광선. 정지한 그거에 대한 정지한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기본적으로 고유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비해관성계에서 뭐라 했어? 기준선이 정지해 있다 했잖아요. 자, 요 B가 본 두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우주선의 앞이 우주선의 대가리가 여기를 지나는 사건. 요게 1번 사건이고 우주선의 머리가 어디를? 기준선을. 2번 사건은 뭐야? 우주선의 꼬리가 기준선을 뭐 어디를 지나는 거야? 여기를. 자, 다시 물어볼게. 여러 장소야? 한 장소지, 그치? 비가 보기 이거 한 장소거든? 1번 기준선에 머리가 닿는 사건. 2번 기준선에 꼬리가 닿는 사건이에요. 되게 중요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관성적으로 풀면 안 된다. 얘는 어때? A가 보기엔. 자, 1번 사건은 뭐냐? 우주선의 앞에 기준선이 닿는 사건이에요. 근데 기준선 어떻게 하고 있어요? A가 보기엔 뭐예요? 움직이지. 자, B가 보기에 정지가 있다며. 그럼 A가 보기엔 움직이죠. 여기 1번 사건. 그 다음에 2번 사건 뭐예요? 요게 2번 사건이죠. 자, 한 장소야? B가 보기엔? A가 보기엔? 두 장소죠. 우주선의 앞에서 뿅! 닿고 두 번째 기준선이 우주선 뒤에 뿅! 닿는 사건이니까 명백하게 두 장소예요. 근데 B가 보기엔 어때요? 정지한 기준선에 우주선의 머리가 닿는 사건과 정지한 기준선에 우주선의 꼬리가 닿는 사건이기 때문에 B가 한 장소예요. 그래서 B가 잰 시간 T가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괜찮을까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길이 이거 누가 잰 길이야? B가 잰 길인데 B가 보기엔 무슨 길이에요?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고유 길이는 누가 재요? A가 재잖아요. 그렇죠? 우주선에 A가 보기엔 우주선이 멈춰 있으니까 B가 보기엔 우주선이 멈춰 움직이고 그래서 B가 잰 길이가 L이고요. A가 잰 길이는 고유 길이입니다. 길다. 닌 A 관성계에서 기준선이 우주선의 앞을 지난 순간부터 뒤를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이 아니었지. 그치? 고유하지 않은 시간이었지. 그치? 고유하지 않은 시간은 고유 시간보다 깁니다. 그래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 이게 들렸고.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간다. A의 시간은 무조건 느리게 간다. 무조건. 기억 디귿 다 3번. A랑 B 바꿔도 똑같은 말이에요.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이 빠르게 간다. 이건 틀린 말이야. 이렇게 볼 수 있지. A의 관성계에서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는 맞는 말이야. 내가 빠르고 제가 느려야 돼. 제가 느리다고 하겠지. 내 시간은 정상이고. 근데 내 시간은 제 시간보다 빠르다는 맞는 말이야. 그리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시간이 몇 분이야? 더 하면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허허. 다음 주부터 예. 완자기 출픽으로 할 거고요. 앞에 이제 그 역학 부분부터 뭐 3시간 정도 하면 1시간 정도의 개념 쪽 하고 문제 실전 문제 풀이를 좀 더 할 겁니다. 근데 작년 기준에 뭐 순특강 그렇게 빡센 문제들 말고 그냥 완자기 출픽 수준의 문제 풀이를 할 거고 내 생각에는 올해는 작년보다 확실하게 기출 문제들보다 확실하게 쉬울 거기 때문에 그냥 쉬운 내신 문제 수준으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완자 문제를 여러분 한번 딱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요 수준의 정도에서 나오는 게 딱 맞다고 봐서 그거를 다시 내가 이제 재본해서 풀 수 있게끔 줄 거고 뭐 파일로 받는 게 편하니? 파일로 받으면 파일로 여러 번 풀어볼 수 있어?
그럼 그냥 파일로 한 번은 내가 뽑아서 주고 그냥 여러 번 필요하면 그러니까 그냥 약간 숙제 검사 느낌으로 한 번은 내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했다는 걸 내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회독 여러 번 회독하시려면 그냥 PDF로 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합시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 아니 오늘 학교 갔다가 학원도 하고 미안하다.